사람의 얼굴을 관찰하고 마음을 살피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운명을 알 수 있을까? 소위 관상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보다 먼저 궁금한 것이 있다. 과연 운명이 있는가? 얼굴이 변하면 반드시 운명이 변한다. 좋은 일을 앞둔 사람은 얼굴이 달라진다. 모름지기 얼굴은 세월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이 변할수록 좋다. 운명에 활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얼굴이 밝아지면 낮이 되는 것이어서 좋고 어두워지면 저녁으로 가는 것이므로 나쁘다. 얼굴이 나쁘게 변한다는 것은 얼굴에서 좋은 기운이 사라져 간다는 뜻이다.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다. 국운이 바뀌면 국민 전체의 얼굴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사람들은 표정이 초조하고 꾸며낸 듯한 얼굴이 많았지만 현대인은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게 변하고 있다. 세상의 변화, 국운의 흐름이 반영된 결과다.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람들의 혈색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생활 습관 같은 문화적인 변화로 인해 얼굴이 바뀌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요즘 아이들은 절반 이상이 안경을 쓰는데 시력이 나빠졌다는 것은 눈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생긴 사회적 피해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국민의 얼굴에 국운이 반영되고 생활의 변화가 당대 사람들의 외모에 영향을 준다. 관상을 단순히 신비 또는 취미로만 생각하지 말고 과학적인 인격 수양의 도구로 삼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운이 올 것이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온다입니다. 겉모습에는 뜻이 있고 운의 방향이 있다. 여기 돌덩이가 하나 있다. 돌덩이에도 운명이 있을까? 모든 사물은 미래가 있으므로 이 돌덩이도 당연히 운명이 있다. 볼품없는 돌덩이라면 딱히 용도를 찾지 못해 분해될 것이다. 부서진 돌은 어딘가로 이동해 건축 자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이 돌덩이의 운명이다. 만약 이 돌덩이가 아름다운 형상을 하고 있으면 어떨까? 부잣집 정원에 곱게 모셔져 오랜 세월 사랑받고 편하게 지낼 것이다. 돌덩이에게는 좋은 운명인 셈이다. 상자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목수가 산에서 나무를 하나 발견했다. 못생기기 그지없는 나무였다. 비틀어지고 가늘어서 목재로 쓸 수도 없었고 땔감으로 쓰기에도 적당치 않았다. 목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나무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군. 참으로 못난 놈이야. 목수가 잠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났다. 산신령이 말한다. 이 나무가 오랫동안 살아남게 된 것은 오로지 그 형상 때문이다. 만약 굵고 반듯하다면 벌써 베어져 목재로 쓰이지 않았겠느냐. 목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나무도 생긴 모양에 따라 운명이 정해지는 것처럼 사물은 형상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강가에 널린 돌덩이도 모양이 그럴듯하면 수집가에게 발견되어 관상용으로 귀한 대접을 받는다. 사람도 외모가 잘생기고 훌륭하면 크게 대우받는 경우가 있다. 단지 생긴 것만 고울 뿐인데도 말이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똑같은 탄소로 이루어져도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전혀 다르게 취급된다. 투명하고 아름답고 단단한 다이아몬드는 황금보다 비싸다. 고귀한 대접을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다이아몬드의 운명이다. 금강산도 그 형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그 덕분에 평생 외롭지 않게 지낸다. 만약 아름다운 형상이 아니라면 산도 사람이 찾아오지 않아 고독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귀신이 찾아와 음산한 곳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처럼 형상은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다. 운명을 유도하는 무한대의 효용이 있다. 사물은 기능도 중요하지만 형상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가령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자동차라도
외형이 기괴하거나 괴상하면 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 역시 겉모습이 아주 중요하다. 내용물은 싸구려인데 포장이 그럴듯해서 잘 팔리는 상품도 있지 않은가. 게다가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선물을 보낼 때는 정성스러운 포장이 필수다. 얼굴은 시시각각 변하는 운명 기상도. 사람의 얼굴은 아주 특별하다. 우선 동물 중에 얼굴이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뿐이다. 여기서 얼굴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상의 앞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동물과 사람의 얼굴을 비교해보자. 동물의 얼굴은 사람과 달리 평평하지 않고 앞으로 돌출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털로 덮여 있어서 일반인은 동물의 감정 변화를 알기 어렵다. 반면 사람의 얼굴은 감정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람의 얼굴은 동물에 비해 넓적하고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정신과 내면의 작용이 얼굴에 잘 나타난다.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인간의 표정은 1만 가지 이상이라고 한다. 42개의 얼굴 근육이 이러한 현상을 일으킨다. 사람의 얼굴은 아주 섬세한 반면 동물은 그렇지 않다. 동물의 얼굴은 그저 몸의 일부일 뿐이다. 물론 동물도 표정이 있으나 가지수가 별로 많지 않고 그나마 털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동물은 정신이나 감정 자체가 인간처럼 고도로 발달하지 않아 얼굴에 나타낼 내용 자체가 적다. 사람의 얼굴은 호수처럼 맑고 내면에서 발출하는 온갖 현상들이 그려진다. 표정을 관찰해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사람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마음 상태를 읽는 실험을 해왔는데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한다. 이런 노력이 아니더라도 얼굴을 보고 마음 상태를 읽어내는 사람들은 이미 존재했다. 프로파일러나 베테랑 형사들은 얼굴을 보고 범인인지 아닌지를 감지해낸다. 엄마들은 아이의 표정을 보고 거짓말인지 알아내고 포커의 명인들은 상대방의 얼굴을 슬쩍 보기만 해도 그가 가진 카드를 짐작할 수 있다. 사람은 얼굴의 표정을 지어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달한다. 그래서 얼굴에 나타나는 이 표정들은 오랜 세월 동안 진화해온 결과다. 표정은 자동적이고 습관적이며 본능적인 것이고 우리는 적당한 표정을 지어 보임으로써 삶에 유리한 결과를 유도한다. 예를 들어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미소를 지어 경계심을 낮추고 적에게는 험한 표정을 지어 물러나도록 한다. 표정으로 마음을 전달하다 보면 감정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이런 교감은 사람 간의 연대를 강화한다. 얼굴의 표정이 일종의 언어인 것이다. 우리가 표정을 지으면 한순간에 곧바로 사라진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지내다 보면 그가 자주 지어 보였던 표정이 어느덧 얼굴에 고착된다. 이로써 그 사람의 과거도 읽을 수 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40을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타고난 단점도 의지와 노력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노력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얼굴에 나타난다는 뜻이다. 독심술은 얼굴을 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실시간으로 알아내는 기술인데 요즘은 컴퓨터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사람은 일부러 표정을 꾸며낼 수도 있다. 목적에 따라 얼굴의 표정을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이래서 인간의 얼굴이 아주 특별하다는 것이다.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머문다. 그래서 나는 사람과 잠시 마주 앉아 있으면 그의 지성이나 의식 수준을 쉽게 파악한다. 얼굴에 그 정보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얼굴의 뜻은 실로 무궁무진하다. 얼굴의 나쁜 변화를 주의하라. 얼굴의 표면은 검거나 탁해서는 안 된다. 안색이 하늘처럼 맑아야 한다. 얼굴은 하얀 느낌을 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깨끗한 하늘이 되기 때문이다. 낯빛이 어두우면
이는 주역에서 천수송이라고 하는 괴상으로 평생 남과 다투는 일이 많고 법적 분쟁에도 휘말리는 운명이다. 사업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늘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다가 손해를 자초한다. 특히 눈 위쪽이나 아래쪽이 탁하거나 어두우면 이는 만사가 지연된다는 뜻이다. 결국 일은 성사되지 못할 것이다. 얼굴 피부에 검은 점이나 사마귀 혹은 상처 등이 있어도 의미는 같다. 점이란 나쁜 것을 지속시킨다는 뜻이다. 그래서 가급적 점을 빼고 점 위에 난 털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점 위에 나는 털은 나쁜 물건을 예쁘게 포장한다는 뜻이다. 털까지 나는 점은 기필코 제거해야 한다. 모름지기, 얼굴이 맑고 깨끗해야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얼굴이 총체적으로 무거운 느낌을 주면 이는 천산돈이라는 괴상으로 영광스러움이 없고 남에게 주눅들어 살게 된다. 나이에 맞지 않게 얼굴에 주름이 지나치게 많아도 평생 궁색하다. 인생의 흐름이 순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얼굴의 주름은 양의 기운을 방해한다. 이는 하늘에 구름이 많고 기상이 불안정한 상태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생의 행보에 장애가 많다는 뜻도 있다. 지나친 주름은 공연히 사람을 늙어 보이게 만들기도 하지만 천박한 느낌도 준다. 주역의 괴상으로 간인데 이것은 장애를 뜻한다. 하고자 하는 일이 어디선가 막힌다는 의미이다. 얼굴의 상처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눈 근처에 있으면 가장 나쁘다. 눈은 천양을 뜻하는데 상처가 있으면 이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 성형이나 주름을 없애는 시술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든 후에 하는 게 좋다. 특히 너무 이른 나이에 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하면 자칫 더 나쁜 변형을 유도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얼굴이 갑자기 변하는 것은 운명이 변할 징조다. 운명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극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운명 개선은 평소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먼저 운명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피로 때문에 얼굴이 일시적으로 붓는다거나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얼굴에 살이 오르는 것 등은 운명의 나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부터 얼굴에 나쁜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두리번거리고 끄덕거리면 운도 흩어진다. 고개를 유난히 많이 끄덕이는 사람이 있다. 대화 중에 긍정의 표시로 잠깐씩 끄덕이는 것은 예의 바른 행동이지만 계속해서 표가 나도록 끄덕이는 것은 좋지 않다. 이는 비굴한 행동으로 운명적으로는 신분이 천해진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직위가 높아질 수 없고 한 직장에 오래 다닐 수도 없다. 자기 사업이라면 모를까. 남의 사업에 나아가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큰 돈을 벌 수도 없다. 고개는 잠깐씩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지 계속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패배를 부르는 태도다. 남의 말에 공감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이건 역시 지나치면 뜻이 없어지고 미래도 흩어진다. 고개를 자주 가로젓는 사람도 있다. 심각한 경우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고개를 가로젓는다. 듣기도 전에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경쟁 관계에서 탈락한다. 시험에서는 무조건 떨어지고 직장도 구하지 못한다. 연애도 어렵고 혹여 애인이 생겼다 하더라도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다. 고개를 가로젓는 것과 비슷하게 공연히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한 기색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런 태도는 주역의 괴상으로 수산권인데 이건 역시 나쁘다. 나쁜 운명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감옥에 가거나 크게 다칠 수도 있다. 죄 없이 벌을 받고 사기를 당해 큰 재산을 날릴 수도 있다. 사소한 문제가 오래 지속되어
종래 큰 사건으로 비화할 운명이다. 이런 사람은 오래 살수록 운명이 점점 나빠진다. 어떤 사람은 고개가 삐딱하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운명의 결과는 똑같다. 이런 사람은 하늘이 돕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일은 생기지 않고 어쩌다 일감을 잡으면 길게 가지 않는다. 하늘이 돕지 않는데 어떻게 운명이 순행하겠는가. 이런 사람은 애인이 생기지도 않고 남으로부터 번번이 업신여김을 받는다. 사회생활이 몹시 어려운 사람이다. 물론 어디 가서 혼자 산다고 해도 순탄할 수가 없다. 눈은 태도와 행실의 축소판. 흔히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한다. 그만큼 눈은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다. 얼굴 전체에도 감정이나 생각 등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눈은 특히 더 즉각적이고 자세하게 내면을 비춘다. 우리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짐작할 수 있다. 형사는 용의자의 눈을 보고 범인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의 눈을 보고 얼마나 수업에 집중하는지 알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눈동자에서 거짓말을 잡아내고 연인은 상대방의 눈빛에서 진실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감지한다. 이렇듯 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정확히 투사된다. 주역에서는 얼굴이 천이고 눈은 천중천으로 분류한다. 정신은 바로 양이고 천이기 때문에 정신의 형상이 천중의 천인 눈에 투영되는 것이 당연하다. 관상에서도 눈을 보고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는데 특히 그 사람의 정신세계, 지성, 심성 등이다. 사회에서 권력을 잡거나 높은 위치에 오를지 혹은 명성이나 명예를 얻을지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대개 눈에 다 드러난다. 몸이 만냥이면 눈은 구천냥이라는 말처럼 눈은 생리적으로도 중요하다. 물론 관상에서도 비중이 상당히 크다. 유난히 바삐 움직이는 눈이 있다. 무엇인가 끊임없이 살피는 것인데 이건 역시 아주 나쁘다. 도둑, 사기꾼, 비양심적인 사람의 눈이다. 이런 눈은 당연히 나쁜 운명을 초래한다. 좋은 운명이란 그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바른 생각이 많을수록 운명도 좋아지는 법이다. 남을 비웃거나 깔보는 눈, 불성실하거나 집중하지 않는 눈은 총체적으로 싹수가 없는 눈이고 이런 눈은 운명이 산산조각 난다는 의미다. 요컨대 눈에는 불량한 감정, 경박한 감정 등을 담지 않는 것이 좋다. 눈은 진지해야 하고 삼가야 한다. 그래야 운명이 귀해지는 법이다. 형태가 어떻든 눈의 놀림은 평화로워야 한다. 이사, 여행, 짐 정리로 나쁜 운명에서 벗어나라. 얼굴의 모든 곳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이 가장 중요하다. 눈의 모양은 빠른 속도로 운명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눈은 하늘인 얼굴 중에서도 태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급속하게 이루어진다.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저절로 해소된다. 하지만 어떤 일이 오랫동안 나를 괴롭힌다면 다른 일에도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운명이 닥치면 감옥에 가거나 몸에 병이 낫지 않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주변에 원한이 생기고 자손들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 돈을 벌지 못하는데 빚이 쌓이는 형상이다. 이런 운명은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먼 곳으로의 이사나 여행 등으로 풀 수 있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새로움이 없어지고 운명이 고착될 수 있다. 사는 곳을 바꾸면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이로써 운명도 바뀌는 법이다. 다만 고향 땅에 있는 집이라면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되고 대신 증축하면 좋다. 사람의 마음이 고정되거나 단점이 생기는 이유는 생활 패턴 때문인데 이것은 주로 사는 장소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현재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마련할 때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이 집이 영원히 살만한 곳인가를 살펴봐야 하고 그 이유가 뚜렷해야 한다. 집은 정신, 영혼의 발전을 도모해 운을 발전시키는 곳이다. 무엇이든 잘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빨리 포기하고 새로 일을 잡아야 한다. 여담이지만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망이 쌓였다면 상대방을 용서함으로써 털어버리고 집안의 짐도 대폭 줄이는 것이 좋다. 집에 살림살이나 짐이 너무 많으면 그건 역시 운명에 매우 나쁘다. 눈꺼풀이 무겁고 둔한 것은 운명에 짐이 많다는 뜻인데 이것을 풀려면 가급적 많이 돌아다니고 짐을 줄여야 한다. 성격도 외향적으로 바꾸고 매사에 대범하게 처신하는 것이 이롭다. 코를 보면 물질, 자녀, 노년이 보인다. 코는 얼굴의 한가운데, 즉 수평과 수직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코의 중심, 코끝에서 수평으로 선을 그으면 귀에 도달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귀의 높이와 얼굴의 균형 등을 판단한다. 코의 중심에서 세로 선을 그으면 얼굴의 정중앙을 통과한다. 위로는 미간을 지나 이마를 관통하고 아래로는 인중과 입의 가운데를 지나 턱에 이른다. 이때도 선의 좌우를 살펴 코의 모양, 입의 균형, 인중의 길이, 턱의 길이와 크기 등을 판단할 수 있다. 코는 얼굴의 중심에 있어서 오행으로 토의 범주에 속한다. 토라는 것은 흙이나 땅을 의미하고 오행의 중심이어서 무척 중요하다. 눈이 주로 정신세계를 나타낸다면 코는 물질과 정신을 함께 보여준다. 코 아래에 입이 있기 때문이다. 입은 오행으로 수에 속해서 주로 물질이나 자손, 노년 등을 나타낸다. 코는 길게 위로 올라가서 눈의 좌우를 나누는데 그 부분의 높낮이를 보고 코의 길이를 판단한다. 눈 사이에 있는 콧등이 조금이라도 올라와 있으면 긴 코라고 말하고 더 높으면 아주 긴 코라고 말한다. 코는 일단 길어야 좋다. 코가 길면 눈을 안정시키기 때문이다. 코는 길고 클수록 권력, 권리 등이 강화된다. 코가 큰 사람은 운명이 안정적이다. 코의 좌우가 중요한데 코의 크기는 얼굴 전체에 비해 상대적인 크기를 뜻한다. 우선 코가 오뚝하고 길고 적당히 넓으면 크게 성공할 운명이다. 이는 산지박에 해당하는데 주변을 장악하고 지도자가 된다는 뜻이다. 사장이 되고 두목이 되는 등 거느리는 사람이 많아진다. 다만 코 주변이 다소 검거나 점이 있어 깨끗하지 않으면 아랫사람들의 도전이 심해서 애를 먹는다. 그러나 코 주변이 깨끗하고 티 하나 없이 막다면 이제 궤상이 달라진다. 이는 산화비로 인생이 실속 있고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다. 이때 콧등마저 깨끗하고 막다면 운명은 더욱 좋다. 코에 상처나 점, 흉터 등이 없어야 하고 색깔도 맑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 자체로 얼굴에 많은 약점을 보강할 수 있다. 코는 얼굴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잘생겨야 한다. 그래야 전체적인 아름다움도 훨씬 더 상승한다. 말하는 방식만 고쳐도 나쁜 운의 90%는 바뀐다. 목소리가 깊은 사람은 인생에 성취가 많다. 목소리는 기관지와 폐 등에서 나온다. 목소리가 깊은 사람은 아랫배에서부터, 더 깊은 사람은 신장에서부터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목소리는 깊이 있고 진중한 느낌을 주어야 좋다. 아주 깊은 목소리는 영혼에서 발출되어 나오는 듯하다. 목소리가 깊으면 인생에 성취하는 바가 많고 삶이 편안하며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다. 명성과 명예를 얻고 평생 맑은 정신, 바른 정신을 유지해 훌륭한 인생을 산다. 사람의 목소리는 무척 중요하다. 정신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눈동자에도 마음이 담기지만 목소리는 더욱 심화된 영혼이 담긴다. 그래서
사람은 목소리만 들어도 그의 깊이를 알 수 있으며 신비와 권위 등을 느낄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운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운명이 나쁜 경우라도 목소리가 깊고 진중한 목소리이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파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목소리는 운명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최우선적으로 목소리에 반영된다. 나는 누군가와 마주 앉아 대화를 하면 그의 목소리에 먼저 주목한다. 몇 분만 이야기해보면 그의 인격과 운명 등을 쉽게 알 수 있다. 목소리로 그의 영혼을 느끼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런 능력은 일반인도 누구나 조금만 집중하면 가능하다.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깊게 듣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의 됨됨이, 진실성, 대화 내용의 수준 등을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 사업 때문에 누군가를 만났다면 사업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 자체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깊이가 없으면 실패가 잦고 남을 배신하기도 한다. 특히 사업 파트너를 정할 때는 이 점을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한다. 사람의 말에는 깊이와 넓이가 있는데 당연히 깊은 것이 좋다. 그리고 약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그와 감정의 통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이 딴 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깊게 거래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손해를 끼칠 것이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진지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임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운명도 좋게 만든다. 대화를 나누는 상대를 건성으로 대하거나 집중력이 없어 형식적으로 대답한다면 당연히 신뢰를 얻지 못한다. 그런 결과가 차곡차곡 쌓이면 운명이 나빠지는 것이다. 대화가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일단 귀인이고 말의 넓이와 깊이에서 미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대화를 나눌 때 왠지 호감이 가지 않고 그의 말에 공감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별로 훌륭한 인간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운명 역시 좋아질 리가 있겠는가? 혹여 현재 재산이나 명성 등 가진 것이 많다 해도 대화에서 단점이 많이 보이면 미래에 반드시 재난을 만나게 된다. 목소리가 좋으면 운명도 좋다. 성공한 사람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게 만든다. 목소리에 오만함이 깃든 사람은 현재 갖춘 것이 있어도 조만간 가정이 불행해지거나 대인관계가 나빠지고 사소한 불운이 닥쳐도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 쌓아놓은 재산이나 직위도 위태로워진다. 목소리는 남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말로 공연히 불쾌감을 주는 사람은 세상에 도움이 안 되니 하늘도 싫어한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늘에 오만한 사람이다. 앞서 말이 많은 사람이 운명도 나쁘다고 강조했다. 쉼없이 계속 말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쁜 운명이 엄습해오는 중이다. 사용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가급적 아름답고 기품 있고 지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장차 그 사람의 신분 혹은 귀천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또 말에는 고저장단의 리듬이 있어야 한다. 음악적인 느낌이라면 더욱 좋다. 감정 없이 무덤덤한 말투로 로봇처럼 말한다면 그 역시 단명하고 큰 사업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권력을 잡는 데 실패하고 사랑을 쟁취하지도 못한다. 좋은 소통은 말을 정성스럽게 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만물은 소통하지 않으면 홀로 발전할 수 없다. 운명이란 사람과 소통하고 하늘과 소통하고 자기 자신과 잘 소통할 때 좋은 방향으로 개발된다. 말은 참 어렵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입이 근질거린다는 표현도 하는데 이는 마음이 가볍다는 의미일 것이다. 자연스럽지 않을 정도로 말을 꾸며내거나 과장하는 행동은 그릇이 깨진다는 뜻이다. 오래 쌓아온 공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 과장하는 습관은 거짓말보다 나쁘다. 말하면서 공연히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는데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운명적으로 신분이 낮아진다. 아마 스스로도 그것을 직감하기 때문에 더더욱 발악하듯 잘난 척을 하는지도 모른다. 정신의학적으로는 열등감 표출의 한 형태다. 말은 항상 삼가야 한다. 말하는 방식만 고쳐도 나쁜 운명의 90%는 개선된다. 절벽에 선 듯 살얼음 밟듯 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그만큼 매사를 신중히 하라는 뜻이다. 물론 말도 신중해야 한다. 말이 신중하지 못하면 마음도 신중하지 못하다. 예의 없는 사람은 하늘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서 결코 좋은 운명을 기대할 수 없다. 잘 차려입고 격조 있는 제스처를 장착하라. 어쨌거나 예쁘고 잘생긴 개체들은 대체로 사랑받고 호강한다. 칼은 모양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있다. 금강산도 그 모양이 좋아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다. 건물도 외관이 훌륭하면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저절로 명소가 된다. 광고 효과가 크니 사업에도 유리하다. 흉악하게 생긴 사람은 비록 마음씨가 좋다 해도 인기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마음씨는 별로여도 호감형으로 생겼다면 사회생활에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배우나 모델, 연예인 등도 그렇다. 그래서 겉에 나타난 모습을 판단해 그 장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내 지인은 굉장히 멋없게 옷을 입기로 유명했다. 젊은 여성인데 10년 이상 봐왔지만 긴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옷을 입은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름대로 골라 입었겠지만 안목이 형편없는지 전혀 아름답지 못했다. 그녀의 겉모습, 얼굴과 옷은 그렇게 고정되어 있었다. 옷만 제외하고 미모나 관상 등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 하지만 옷은 완전히 낙제점이었다. 오랜 세월 그러다 보니 그녀에 대한 나의 인상은 아름답지 못한 여인으로 정해졌다. 남들도 나와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어쨌건 겉모습에 대한 잘못된 선택 혹은 태만한 습관은 평생 갈 것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녀의 운은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당연히 나빠질 것이다. 반대로 옷을 아주 잘 입는 중년 남성이 있었다. 나는 그 역시 오랜 세월 동안 봐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옷을 가장 잘 입는 몇 사람 안에 뽑힐 정도였다. 유명 정치인인데 언제나 옷차림이 훌륭했다. 그의 운은 앞으로 좋아질까? 그럴 것이다. 누가 봐도 그는 첫눈에 호감이 간다. 얼굴이 잘생긴 것은 결코 아니지만 잘 차려입은 옷과 어울렸다. 소위 옷발이 잘 받다 보니 마치 원래 미남인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옷 따로, 얼굴 따로인 사람도 종종 보인다. 얼굴도 나쁘지 않고 옷도 괜찮은데 뭔가 조화롭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경우 역시 아쉽지만 운명이 나빠지는 중이다. 특히 정치인처럼 대중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은 옷 하나만 잘 골라 입어도 크게 성장할 여지가 있다. 여성의 경우 화장도 그렇다. 화장을 얼굴에 잘 어울리게 하면 성형수술의 효과가 나기도 한다. 꾸며서 예쁘면 결과적으로 예쁜 것이다. 꾸미는 것이 남을 속이는 짓은 아니다. 아무런 치장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솔직한 것도 아니다. 내 외모를 잘 꾸미면 그것도 내 운이다. 옷이든 화장이든 헤어스타일이든 제대로 갖추면 이는 수택절인데 운명이 편안하고 매사에 순탄해진다는 뜻이다. 외모를 꾸미거나 옷을 잘 갖춰 입는 것은 관상의 확장이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 입고 잘 꾸며도 볼품이 없다.
이런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관상이 나쁜 것이다. 안경도 잘 맞추었으면 좋은 관상이 되고, 치아도 잘 교정하고 미백도 하면 그건 역시 좋은 관상이다. 내 몸의 주변에 있는 것은 다 중요한 법이다. 그런데 지나치게 치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온몸을 알록달록하게 꾸미거나 지나치게 밝기만 한 것은 마치 그늘 없는 곳에 노출된 물건과 같아진다. 오래 보고 있으면 약간 피곤하다. 밝은 빛을 오래 보면 피곤한 것처럼 무조건 밝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성인들의 스승이었던 강태공의 말처럼 화려하고 밝은 것은 오래가지 않고 반드시 그 빛이 바랜다. 모름지기 아름다움이란 그윽한 면도 있어야 한다. 이른바 신비감이다. 모든 것을 드러내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다. 자연스러움과 균형감, 조화로움이 갖추어져야 한다. 얼굴은 특히 양이어서 지나치게 노출하면 안 된다. 헤어스타일, 화장, 옷, 가방, 구두 등이 모두 밝고 화려하면 마치 등불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기운이 쉽게 흩어지고 운명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그렇다고 온통 무채색인 작업복을 입고 배낭에 운동화만 착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은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지기 위해 사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가 훌륭하다면 거기에 더해 자세나 동작마저도 절제미와 우아함을 갖추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관상의 확장이다. 가만히 있든 움직이든 항상 고귀한 모습일 때 훌륭한 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좋은 운명을 기다린다면 현재의 모습을 더욱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운명을 알려주는 10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사람들과 만날 때 필요한 경비를 얼마나 지불했는가? 주로 여러분이 냈는가? 상대방이 냈는가? 항상 남이 사주는 것만 얻어먹었다면 당신의 운은 언젠가는 반드시 나빠질 것이다. 현재 공공한 상황이라면 바로 그 대가가 마침내 도래한 것이다. 항상 누군가에게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은 미래에 빚을 지게 되고 건강도 급격히 악화될 것이다. 데이트 사기꾼은 상대방에게 데이트 비용을 전가하고 돈을 갈취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은 평생 공공하고 말년에 중병에 걸리며 자식까지 운이 나빠진다. 현재가 공공하다면 그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다. 과거를 살펴보면 그의 미래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인기가 있는 사람은 하늘이 돕는 사람으로 당연히 앞으로도 운이 좋아질 것이다. 반면 평생 인기가 없고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마저 없는 사람이라면 그의 운명은 점점 사그라지고 말년이 아주 고독해진다. 남에게 선물 한 번 준 적이 없거나 주더라도 아까워하며 쪼잔한 선물을 했던 사람이라면 미래에 결코 좋은 운을 기대할 수 없다. 뿌린 게 없으니 돌려받을 것도 없다. 행운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남의 돈을 떼어먹은 사람은 반드시 큰 사고를 당하고 미래의 재정이 파탄난다. 현재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면 불운이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한때 부자였으나 평생 남을 업신여기거나 베풀지 않고 돈을 아낀 사람은 스스로가 안다. 한 번 나빠지면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화려했던 과거는 마침내 모두 무너질 것이다. 겨우 돈을 지키더라도 병이 들어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다.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살면서 남을 도운 적이 있는가? 밥은 사준 적이 있다고. 그 정도는 남을 도운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최소한의 돈을 쓴 것뿐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부자 되기는 포기하라. 당신의 영혼은 스스로를 가난으로 이끌 것이다. 세 번째 질문. 당신은 살면서 얌체짓을 한 적이 있는가? 얌체가 무슨 뜻이냐고. 얌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슬쩍 불이익을 떠넘기는 것 등을 말한다. 불법 주차, 새치기, 알박기 같은 것도 얌체 짓이다. 얌체는 뺀질이 뻔뻔한 놈보다 더 나쁘다. 일종의 사기꾼인데 이런 사람은 어쨌건 평생 큰 돈을 못 만진다. 겨우 살아갈 뿐이다. 종종 얌체 짓을 하며 살아왔다면 당신은 지금 공공하거나 제법 편안하다 해도 운명이 점점 더 나쁜 쪽으로 기울어갈 것이다. 악마는 얌체를 좋아한다. 그래서 얌체짓을 하면 할수록 재수도 없어진다. 그보다 더해 사기를 친 적이 있다면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해 망하게 하거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으면 곧 일생의 업적이 한순간 사라지는 애군을 만날 것이다. 사기는 주역의 괴상으로 삼풍고인데 이는 무너지고 벌레가 갉아먹는 것을 뜻한다. 사기꾼은 반드시 그런 운명을 맞는다. 네 번째 질문. 당신은 누군가를 배신한 적이 있는가? 상대방이 나쁜 놈이라서 어쩔 수 없이 떠났다고. 그것은 변명일 뿐이다. 배신과 결별은 다르다. 배신은 남을 속이고 자기만 슬쩍 빠져나가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헤어질 때는 어느 정도 예고도 하고 절차도 밟는다. 슬쩍 빠져나가 상대방을 떠나면 배신이다. 배신에 대한 응징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 당신도 어느 날 배신을 당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다섯 번째 질문. 당신은 평생 자랑할 만한 좋은 일을 한 적이 있는가?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잘 먹여 살렸다고. 물론 훌륭하지만 그런 일은 사자도 하고 새도 하고 쥐도 한다. 그것은 단순한 본능일 뿐이다. 여기서 묻는 것은 남을 위해 자랑할 만한 일을 했는가다.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당신의 미래는 좋을 것이다. 전혀 없다면 당신의 미래는 위태롭기 그지없다. 현재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것이 속수무책으로 길어질 것이다. 여섯 번째 질문. 당신은 과거의 어느 한때라도 한 번쯤 빛나는 순간이 있었는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렇다면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과거에 한 번도 영광이 없었다면 미래도 그럴 확률이 높다. 일곱 번째 질문. 당신은 여행을 많이 해봤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영혼에는 찌꺼기가 많아서 활동력이 크게 제한받을 것이다. 영혼이 활발하지 못하면 운명도 쇠퇴하는 법이다. 지금의 공경은 시작일 뿐이다. 당신은 고향 밖으로 나가본 적이 있는가? 없다면 큰일이다. 좋은 운이란 멀리서 찾아오는 법인데 왜 집구석에만 있는가? 영혼의 환기가 전혀 되지 않으니 결국 곤란한 시절이 올 것이다. 물론 고향이 제법 큰 도시라면 괜찮다.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야 운명에 이롭다. 말은 제주도로, 자식은 서울로 보내라는 옛말이 그런 뜻이다. 여덟 번째 질문. 당신은 과거에 취미 생활을 해봤는가? 잠깐 해본 것 말고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재미있게 해봤는지를 묻는 것이다. 좋은 취미를 개발해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부드럽고 집중력이 높다. 따라서 운명에도 여유가 있다. 현재 어려움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곧 해결될 것이다. 마땅히 취미 생활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면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영혼의 여유가 없고 외골이어서 당연히 운명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현재 공공하다면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아홉 번째 질문. 당신은 지식 수준이 넓고 깊은가? 이것저것 경험을 통해 얻은 것, 들은 것이 많은지를 묻는 질문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여간에서는 무너지지 않는다. 현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일시적일 뿐이다. 당신은 과거에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 극복한 경험이 있었나? 만약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고 지금 처음 그런 일이 닥쳤다면
당신은 망하고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공자가 주역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쉬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 당신의 과거가 고난 극복의 연속이었다면 이로써 당신은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난관에 봉착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다. 강하다는 것은 하늘의 기운인데 이는 언제나 새롭게 창조할 힘이 있다는 뜻이다. 강한 사람, 즉 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운명을 창조할 수 있다. 10번째 질문. 당신은 살면서 누구를 존경해 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희망적이다. 남을 존경한다는 것은 존경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대하다. 하늘이 그에 대한 보상을 줄 것이다. 물론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존경심을 표현하는 행위를 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말로만 혹은 마음으로만 그랬다면 하늘로부터 보상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늘은 당신을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얼굴의 한 끗 차이가 운명을 바꾼다고 합니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얼굴의 비밀을 알게 되셨나요? 돈보다 운을 버는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